저랑 필규님이랑 같이 이렇게 퀴어락 전시 놀러 왔는데요. 퀴어락 산문활동가이자 그리고 이 전시 준비하시고 기획하신 루이님 모시고서 잠깐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루이님. 여기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인터뷰 해가지고 너무 유쾌하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책 자료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퀴어락에서 전부 다 가져온 게 아니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퀴어락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자료가 좀 많은가요? 퀴어락은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2008년에 그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서 아름다운 재단의 기금을 받자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 3년짜리 그 아카이브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어서 그때 이제 2009년에 만들어지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아카이브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부터 아카이브를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아카이브가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운동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은 어떤 역사들과 자료들, 내용들이 모두가 필요한데 2009년쯤에 그와 같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거죠. 2009년 첫 해에 등록된 자료가 1000건이 넘는 자료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좀 홈페이지를 2009년 12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어쨌든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자료 한 10개 달려 있으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열심히 등록했는데, 그렇게 해서 3년간 사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자료를 등록했었고, 그 기금 사업이 끝나고 한 2년 정도는 기금 없이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가져갔는데, 그때 특징이 기금이 없고 상근자가 없었거든요. 그 시기 동안에. 그 시기에는 저는 운영위원으로 있었고, 상근자는 그 2009년부터 3년 동안은 아름다운 재단의 기금을 받으면서 그때 상근자 비용이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버리님이라고 다른 분이 그때는 상근자로 계셨고, 나머지는 다 운영위원으로 있었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운영위원만 남고 상근자는 없었고, 그렇게 상근자 없이 운영위원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라고 논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등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상근자가 없고 운영위원이 자율적으로 하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다들 생계를 하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와야 1년에 몇 번 오는 정도? 그래서 2014년에 결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때 비욘드 무지개 재단을 생겼잖아요. 그때 그래서 퀴어락이 비욘드 무지개 재단의 부설 기관으로 소속을 이전시켜서, 위상도 바뀌었죠. 프로젝트에서 그 부설 기관으로 완전 위상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그래서 그해 하반기에 이제 제가 인생 돌이켜보면 사람은 인생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은 다 선택을 잘 하시고요. 그해 초에 그 소속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겠다. 올해 그때 그 해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럼 그 일을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내가 하겠다라고 했고, 대신에 하반기부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간의 풍작업을 좀 하겠다 라는 작업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근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다시 상근 활동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료들이 등록이 가능해지고 수집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카이브를 하려면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집 작업을 하고 어쨌든 등록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자료가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고요. 퀴어락 같은 경우에 중요한 특징인데, 그냥 퀴어락만 할 때는 몰랐는데 그 외부의 다른 아카이브 전문 공공기관 아카이브라든가 다른 아카이브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점인데, 그 퀴어락이
기증 비율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QR을 직접 수집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료 있어서 기증해 주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근데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QR학이 이 커뮤니티와 잘 소통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자료 하나를 주시던 뭐 왕창 7박스 올 초에 7박스가 온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럼 이사하실 때 재활용센터에 버리시지 마시고요. 그냥 QR에서 버려주시면 알아서 다 정리해서 알아서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한 8,000건 넘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기 실물 자료가 등록되기로 그 정도 남아 있고요. 등록 안 된 것들이 한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자료는 지금 가늠이 안 되고 한 수십 기가 정도가 그러면은 그 네. 많은 자료들을 지금 분류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뭐 7박스 이렇게 오면은 사실은 저도 가봐서 알지만 그 장소가 엄청나게 큰 장소가 또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가 또 그런데 그 네. 장소에 어떻게 또 그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일단 오면 계속 몇 번 쌓아놓기만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정말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시는지 가지고 오면 무조건 다 받은 쓰레기인데 막 다 무조건 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그 캐비넷 책장 12개, 캐비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있고 지금 박스가 한 10몇 개가 있는데 QR학이 다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일단 옥상 같은 데 보존할 수는 없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 바로 상한 자료가 손상되니까 그래서 방에 쌓아둘 수밖에 없긴 하고 이게 쌓으면 또 쌓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신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QR학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부 아카이브 다녀온 활동가들이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아카이브를 가나 쌓여있고 손대지 마시오라는 포스트잇이 다 붙어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카이브든 간에 바로 들어온 자료를 바로 등록하는 그쵸.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일단 자료를 체크도 해야 되고 어쨌든 기존에 와 있던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마음을 놓으면 모든 게 편해지더라고요. 자료는 주시는 자료는 가리지 않고 다 받는 편입니다. 네. 그 약간 예시를 보여드리는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굴한 자료인데요. 이게 더 게이라고 하는 주정유 사진집인데 이 사진집을 처음 발간했을 때 여기에 서지 정보가 없어요. 이게 언제 나온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대충 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정도겠다라고 하는 느낌은 오는데 이게 언제 서지 정보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관련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채훈님과 이제 토론을 논의를 했죠. 왜냐면 혹시나 아실까 싶어서. 그러다가 아마 이건가 그럴 텐데 여기 보면 뒤에 포스터 같은 게 있죠. 네. 뭐 이런 식의 뒤에 그냥 홍보 포스터들, 홍보지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다가 여기에 어느 게이 업소 홍보 찌라시 같은 거 종이 문구들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업소가 뭐 이를테면 뭐 99년 예를 들어서 정확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9년 6월까지 다른 이름으로 장사를 하다가 7월부터 바꾼.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나온 딱 업소의 이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은 언제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 나중에 다시 이 서지상을 발견했는데 대충 2001년쯤에 나온 2002년에 출판되었고 2000년, 2001년에 찍은 사진들인가 확인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도만 정확하면 어떤 자료건 간에 안 중요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굴러다니는 저 QR학 전시회 소식자나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해서 일단 들어오는 자료는 가치 평가를 일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모은다. 사실 기본 모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모으지 않는 자료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현수막 실물들 다 모으고 있는데 전문 아카이빙 하는 데서는 그냥 이미지만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실물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보존하기 또 꽤나 까다로운 기록물이긴 한데.
그런데도 일단은 다 모으고 뒷감당은 뭐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일단은 가지고 있고 수집하고 보존해 놓으면 언젠가는 쓰인다 라는 목표하에서 일단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자료도 받고 있고요. 큐어하게 혹시 이 자료는 큐어하겠습니까? 줄 필요 없겠지 하실 필요가 없고 주시면 매우 좋은데, 왜냐면 일단 이럴 때는 전시회 같은 데 나올 때 가지고 나가면 일단 사람들이 열람하게 되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복본이 여러 권 있으면 가져가 나가서 전시회나 활용하기 위해 유용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많겠지 싶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드문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본은 가급적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주시는 대로 다 받습니다. 후나무는 지금까지도 좀 큐어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에 보면은 그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 목록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나요? 큐어라 홈페이지가 2009년 12월 오픈할 때 한 번, 2011년에 마지막 기금 받으면서 새로 개편 한 번 하고 버전 2 나왔다가 작년에 아카이브 랩이라고 이런 소규모 주제 아카이브부터 공공기관 아카이브까지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곳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공헌 기금처럼 해서 무료로 해주셨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을.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주시면서, 그 전까지는 게시판 형태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면 지금은 아카이브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홈페이지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자료들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바꾸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뭐냐면 온라인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료들, 주목하는 자료들을 체계화시켜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대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어렵고 그 큐어하게 직접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미리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는 가는 게 낫겠네요. 전화나 이런 거. 미리 문의하고 오시면 가장 좋고요. 갑자기 없거나 하면 허탕 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류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다고 미리 체크를 하시고 오는 거죠. 그 영상류 같은 경우는 가면은 여기서 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큐어에서? 지금 영상류가 한 700건 정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몇 개 안 가져왔는데, 다 대부분이 VHS 비디오 테이프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쓰기가 힘들어서 한 220번 정도까지는 디지타이징 작업이 되어 있어서 노트북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는 아직 작업을 할 예정이어서 이후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디지타이징 되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VHS 파일로만 비디오 테이프 형태로만 있어도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있어서 미리 체크하시고 오는 게 확실합니다. 이 전시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지, 사실은 큐어락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도 여기로 이렇게 새로이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게을러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전시 기획자가 두 분이 계신데, 이강승 작가님이랑 권진 큐레이터님 두 분이 계신데요. 이강승 작가님이 오준수 기념 추모집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 큐어락에 방문을 하셨어요, 작년 봄에. 큐어락에 와서 보고 가시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큐어락으로 전시회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강승 작가님이 그 전부터 한국 큐어 역사, 미술사, 운동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와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러면 해보면 좋겠다. 사실 처음에 아카이브를 어떻게 전시하지? 사실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냥 하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이강승 작가님이랑 권진 큐레이터님 두 분이 계속 논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뉴욕에 있는 그 에이펙스 아트라고 하는 그 미술 전시회 기금을 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이 전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쪽 공모에서 선정이 네네. 됐군요. 전 세계에서 4군데 선정하더라고요. 홀로그램 그 글씨 문구가 있는데 이경민 작가님 작품이고 여기 옷은 그 옷 그림은 그 이강민 작가님이 드로잉 그 옛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강민 작가님이 드로잉한 걸 아조바이 아조의 김대영 작가님이 그 만든 작품이고요.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앞에 신문 같은 경우 신문 표지에 신문 있잖아요. 네. 신문을 모아놓고 옛날 기사들을 모아놓은 작품이 있는데 그 무제라고 저와 이강민 작가님 둘이 한 작품이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쓱 저거 뭐지? 여기가 1층이고 지금 보면은 통유리로 쫙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뭐지 하고서는 궁금해할 만한 장소이기도 하고 주목을 끌만한 것들이 밖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해서 그럴 것 같은데 들어오신 경우가 있었나요? 와서 구경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냥 어떤 전시회냐 뭐 하는 곳이냐 물어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오진 않는데 앞에다 한참 보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하에 그 문상훈 작가님이랑 아장맨 작가님이 두 분이 그 문상훈 작가님은 레즈비언 미술에 관련한 고민을 담은 작품이랑 아장맨 작가님은 내가 한국 최초 드래킹이다라고 하는 실현을 하신다는 그 실현을 수습하시기 위하여 매우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결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뒤에 보이는 이 책장 그 다음에 이 책상, 지금 앉아있는 책상 그리고 밖에 있는 벤치가 있는데 이것은 최하늘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것도 작품이군요. 네, 작품입니다. 원래 키어나게 책장이 있는데 책장이 나무 책장이어서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고 5번의 이사를 거쳐서 많이 휘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자료들을 더 잘 보존하고 더 잘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그 최하늘 작가님이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주셨고요. 아주 기증해주셔서 전시가 끝나면 다 키어라고로 갈 예정이고요. 좋은 이 책장들은. 그럼 이제 10년 된 책장을 버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작가들이 모여서 이 작품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고 장소는 합정지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10월 6일부터 시작했고요. 네. 11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합정지구고요. 합정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합정역 9번 출구 맞나요? 희열하게보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셔서 11월 2일까지 하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주셔서 오늘도 보시고 또 퀴어의 역사들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상근을 해 계시는 거죠? 네. 거의 계신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거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 잘 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